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사연을 전하는 DJ 감사남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동네가 다들 비슷한 형편이라 가난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정봄이라는 쌀을 먹었습니다. 나라에서 비축해 두었다가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 판매하는 묵은 쌀이었죠. 밥을 금방 지어도 맛이 없었고 금방 배가 꺼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는 우리 곁에서 아버지는 술에 취해만 계셨습니다. 그때 형이 어디선가 귀한 라면을 가져와 끓여주었습니다. 그 국물 한 모금이, 그 면발 한 젓가락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친구 승배가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외쳤습니다. 써봐, 큰일 났다. 너희 형 죽게 생겼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승배의 얼굴을 심각한 거 보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만식이 형네 집 앞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틈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진짜로 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은 배를 감싸진 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투성이에 코피가 땅에 뚝뚝 떨어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바닥에 흙이 작게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평소에는 싸움을 잘했기에 이런 상황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 순간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만식이네 집의 셋째 막내인 영식이가 형을 배를 거듭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 우리 집 라면 사라지더니 가져간 거 다 봤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나를 위해 가져왔던 라면이 만식이네 집 광에서 몰래 꺼내온 라면이었던 것을요. 형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그저 배만 감싸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나는 형을 부르며 달려들었고 결국 형과 나는 또다시 함께 매를 맞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만큼 맞다가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말려주셔서 겨우 매질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형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 좀 나눠 먹으면 어떠나? 물주먹이라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빨리 가서 라면 먹자 우리. 그러면서 뱃속에 숨겨온 라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라면을 지키려고 머리를 아닌 배를 감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형이 끓여준 라면 한 그릇,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가슴 아픈 라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은 강원도 시내에서 작은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나?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다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가 직장 와서 돈 빌려오라고 쫓아보낸 기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잠잘 곳이 있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동생을 위해 끝까지 라면을 지켜내던 형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DJ 감사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카톡 하시다가 위험운전 하지 마시고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이 카톡 하시다 보면 대기 시간 신호 걸렸을 때 이 빨간불이 반가울 수도 있어요. 운전이 지겹지도 않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